세 번째 시로서 이제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치단체 시군들은 인구가 감소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대도시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보령 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감소할 그 원인이 지금 매년 고등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 대천고등학교, 대천여상, 대천여고, 웅천고등학교 이 5개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9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한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을 수료하고서 졸업하고서 일자리가 없어져요. 오들부디. 그러면은 거기 주장으로 매년 보니까 한 700명 정도가 진학을 해서 대천을 떠난다, 보령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구 증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은 물론 이제 시에서도 지금 인구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든지 광창공단이라든지 중부화력 같은 데 보면 중부화력도 사실은 직원들이 거의 퇴근을 여기서 안 하고서 서울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든. 그 원인을 보면 한 40대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 학교 자녀관계 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산업단지 두 가지 있다고 그래야 사실 거의 시스템 자동화로 다 해갖고서 지역 주민들을 사실 채우는 것이 상당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현재 보령시에 적을 걷던 출향 인사들 이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노년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보령에다가 불러들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시에서 물론 농공단지도 좋지만은 일단 주거단지를 한 100평씩 100평이라면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를 칠 수 있는 20평을 심는다. 노년에 20평을 심고 그 주위에 텃밭, 상추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것을 노년에 지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활동도 하게요. 첫째, 보령시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것은 저출산 원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예를 들면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거점 도시마다 혁신 도시를 해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드라이브 한다면 아마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면 동시에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나 주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지방으로 분산된 인구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인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는 일단 국가적으로 만들어야 보령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방자치 단체도 저게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적극 통하면서 보령시만의 인구 증가 시책을 차별화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인구 증가 정책에 관련된 거를 보면은 다른 지자체가 하는 거의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자료를 보면 이건 시스템을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을 추진하는구나.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 그건 가시적으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관련돼서는 저는 좀 더 차별화된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손옥섭
말씀하셨는데 이게 귀농 귀촌 시책에 있어서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공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보면은 보령시가 다른 경쟁, 충남 도내 경쟁 시군, 예를 들면 공주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귀농 귀촌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런 시군보다 사실 다른 재원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왕적 진흥기금이라든지 또 뭐 발전세라든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보령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세외에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재원이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한 단지 내에 대규모로 귀농 귀촌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산업 인구도 늘리고 젊은 생산 인구도 늘리고 이런 시책을 강력하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인구 감소가 보령시만 되는 게 아니라 중소도시의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우선 인구 감소가 안 되려면 여기에 웅천 농무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뭐 청라도 하고 있고 또 일부 한창 산단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직원을 보령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기농 어촌의 기농자들이 실득을 했는데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농기촌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계신 장고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어촌에 가서 살고 싶은데 그 어촌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에게는 어촌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본을 키워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놀아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발붙이고 살 길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뭐 5년, 10년 살아야 기득권을 주고 그것도 어촌에 자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아마 분할해서 자기 N분의 1을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기어라는 것은 꿈도 못 꾸고 현 상태로 놔둬가지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소위에게는 양식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 거의 이제 정말 한계선이 왔어요. 그분들이 다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죽습니다. 옛날에 뭐 집세기 만드는 사람이 죽을 때 털털 털하고 죽었다는 뜻이 똑같이 자기가 지금 배부른데 이걸 남을 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누가 기여해서 살 길이 없어요. 붙이고 살 수 없어.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여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때문에 농촌에서도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려면은 거기에도 전부 또 자금이 있어요. 자금. 그 자금도 아마 N분의 1을 내야 노인이나 아니면 부녀의 자격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촌계의 그 사람들 순수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에게는 종패를 다 대주고 또 그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보장되는데 그런 만큼 그것도 강력하게 시에서 거기에 살고자 기여나 기농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기득권을 버리고 같이 살면서 호흡할 수 있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령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논의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제가 현직에서 의정 활동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보면 수도권 규제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사실은 보령시로 내려오고자 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보령시 자체도 보령시로 기업을 이전하면은 많은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사원주택이라든지 기본적인 통신, 전기, 뭐 상하수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은 수도권에서 보령으로 내려오기로 약속하고 추진했던 기업들이 다 몰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업에 관련된 것은 또 이제 지금 오늘날 그 기업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싼 인건비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지역에서 또 뭐가 되냐면 숙련공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한다 하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지만 쉽게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가 이런 대기업 아니고 이런 그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온 기업들이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 이게? 한두 개 기업이 온다고 해서 그 인구 증가된다고 하는 큰 기대 효과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청년이 떠나지 않고 생산 인구, 소위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 여성, 또 경제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청년 인력들이 떠나지 않는 보령을 만들려면 어떤 기업이든지 사실은 보령의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서 그들의 일자리가 돼야 되고 그들이 정주하는 한 보령시는 적어도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이게 이 문제는 사실은 수도권에 가까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런 경우는 수도권이 가까워서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지만 충청남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보령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가 좀 그런 데에서 조금 불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는 기업이 떠나는 부분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보령 아래 육호기가 25년도에 경남 함안으로 갑니다. 함안으로 그것도 30년을 보령시에서 연탄만 대기 오염만 뿜어대고 있다가 함안 일반 산업단지로 그게 이제 가기로 지난해 제 9차 전력수급 계획이 이제 반영돼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떠나는데 웅천 산업단지 올 수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부발전 본사가 보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 교환이 왜 안 됐는지 예를 들면 위에서부터 충남도지사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왜 그렇게 추진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가 왜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게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2050 탄소제로 왜 문제를 거론할 때 그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데에서 보령이 아니고 사실은 당진 화력입니다. 근데 보령 화력의 1, 2호기가 그렇게 노화가 돼가지고 대체를 된다면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령에 이미 입지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고 또 민원 레벨도 거의
뭐 다 된 이런 상황에서 왜 발전소를 그쪽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몰랐고 또 그걸로 가기로 결정됐다 하면 그걸 왜 조치하지 못했는지 그건 참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령시가 적극적으로다가 개입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중부화력이 여기 보령에 그 석탄 떼가지고서 보령 시민들한테 그 미세먼지 얼만큼 그 피해를 줬습니까? 그랬는데 사실 그 국책 사업이고 또 전력을 생산한다는 게 우리가 참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령에다가 왜 함양까지 가느냐 거기까지 가더라 방치했다는 게 참 나는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김정환 의장이 얘기를 듣면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에 그 석탄 연기로 보령시에 그렇게 뿜어대고 그것을 다시 바꾼다고 보면은 소위 얘기는 보상 차원이라도 보령시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도지사 또는 국회의원, 시장 또 중부발전 사장은 뭘 했는지 중부발전은 보령시에 자기네들의 그 존재감도 없는 것인지 사실 이거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이 일상에 없기 때문에 현 정세를 또 현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뒤늦게 들으면 소위에서 이거는 열받는 거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보령시에다 까만 연기만 뿌려대고서 종고할 때는 하나도 못하냐, 보령에 땅이 없냐, 사람이 없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인간 차원에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한 거다. 청와대에서 네. 그 같아. 누가 했는지 간에 도지사는 국회의원은 시장은 뭐 했느냐. 그런 정보가 아주 한 번도 흘리지 않고 그냥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만 정말 사람이 없으면 누가 1인 시위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봐야 되는데 시위를 구사하고 정보 자체를 아무것도 안 놓고 기업자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분들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우리 시민들이 너무 무능하지 않느냐. 또 무능할 수밖에 없게 눈과 귀를 막는 것이 바로 그분들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참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그 중부발전소는 거의 2년 전에 거기다가 그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그 함안군하고 저기 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는 함안군에서 이제 그 전담원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부발전소 인천화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그 LNG 발전소 이것을 그 벤치마킹을 했더라고요. 이제 TF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무실을 차렸던 중부발전이 이게 부차 전력 수급계획이 확정이 딱 되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 사업 단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물밑작업은 다 된 거예요. 우리는 몰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30년을 우리한테 연기만 주고 그래도 좀 깨끗한 LNG 발전소는 용량도 그쪽이 더 크니까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얼마냐면은 그쪽으로 가면 기본 지원 사업가 108억, 특별 지원 사업가 105억이 이제 그쪽으로 함안군으로 가더라고요.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렇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인구고 이제 그 맞물렸기 때문에 이제 인력비가 폐쇄되면서 이제 우리 시간이 거의 340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호기가 여기를 떠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여 명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야. 2025년도에 이제 그 차원으로 맞물려서 말씀드렸습니다.